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이렇게 모아놓으세요. 모아놓으시면 이제 프린트 자체가 이제 그 요약에 대한 우리 해커스 요약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모아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감정평가하다 말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번 주 프린트 다 갖고 오셨나요? 갖고 오셔서 일단은 32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23 가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월요일서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공인중개사를 거의 주로 하고 감정평가사를 강의하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사 파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어려워서 일단은 제가 이 별표 3개짜리를 좀 찍어드리려고 갈게요. 별표 3개.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파트가 굉장히 어려워요. 감정평가론이. 그래서 나온다면 6에서 한 7문제인데 15회 때는 한 10문제 이상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시험에 들어가서 일단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아예 정해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예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찍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별표를 3개 치는 게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다 건질 수는 없어요.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 왜냐면 2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죠? 계산 문제 특강 때 가시는 걸로 가고, 그럼 이제 어디를 제가 찍어드리냐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322페이지 가시면은, 자, 어차피 이제 그 문제집 위주로 갈게요. 자,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에 따라서 기준 시점 찾았습니까? 그 옆에 보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기다가 이제 별표 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나오는 게 거의 시험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요 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들이 거의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6문제에서 3문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굉장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별표 3개짜리인데 그럼 어디가 또 있냐면 오늘 갈 거지만 323페이지 가시면은 감정평가에 대한 분류 현황평가 있나요? 그 옆에 보시면은 현황 기준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이제 그 별표를 3개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으면 다 별표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박스에 보시면은 개별 무건 기준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이제 체크해서 별표 3개짜리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524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위에 시장가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것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현황평가, 개별무권 원칙, 시장가치 원칙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가겠지만은 326으로 가시면 326으로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제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요것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제가 찍어드리는 게 거의 95% 이상 나와요. 95% 이상.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차피 계산은 잘 돼요, 잘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모의고사보다도 계산을 막 떨려. 떨리니까 계산 자체를 빼고 가란 말이야. 빼고 가서 지금 가격제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거의 95% 나옵니다.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 그러니까 평가사가 지켜야 될 제원칙인데 13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따라서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거기 중간에 균형과 적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따가 문제를 풀 때, 이 저자분이 쓰셨지만은 거의 이제 기출을 뺏겼기 때문에 균형과 적합이 나오면 거의 정답이 돼요.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균형과 적합.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른쪽에 327페이지 가시면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것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지역 분석,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해야 되죠? 지역. 그다음에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위주로 좀 많이 갈 거예요.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또 찍어드리게 되면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거의 여기도 뭐, 별표 3개짜리인데, 336페이지로 가시면, 어, 물건별 평가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거의 99%입니다. 99%. 그래서 물건별 평가 방법은 여기도 계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낭비하시게 되면은 거의 뭐 가성비가 좋아요. 그죠? 그래서 물건별 감정평가 찾았죠, 그죠? 여기도 이제 별표 3개짜리고 물건별로 다 틀리죠. 물건별 평가 방법 틀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다섯 번째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오른쪽에 제3장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은 감정평가사 취득하러 오셨어요? 공인중개사 취득하러 오셨어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도 이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EBS까지 꽉 찼는데 감정평가는 오후에 잠깐 강의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신림동에서 강의하는데 엄청난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를 봤을 때 여기서 그냥 이따 우리가 몇 문제 건져야 된다. 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도서관을 공부할 때 3방식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려. 3방식은. 왜냐면 3방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넘기지만은 3방식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지게 되면은 329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기는 따라해보세요. 아 머리 아파. 여기는 동영상 들으시면 좀 잘 들어보세요. 여기 머리 아픈데 여기 계속 파다 보면은 여기서 시간을 다 낭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제 한 이틀 정도 잡아가지고 내가 번호 친 데만 여기 하면 모의고사에 한 4문제 정도 맞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학문 나왔어요. 자격증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치고 그냥 합격하면 되죠? 제 말이 틀려? 맞아요? 이렇게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여기 위주로 가져가야 돼요. 여기 위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하는 위주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3방식은 이따 나갈 건데 3방식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위해서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제집으로 좀 이렇게 요약을 갈게요.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오셨나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갈게요. 그래서 이제 테마 4로 가셔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제 프린트로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셔서 323페이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323페이지 가시면은 감정평가의 분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는 별표 하나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짜리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감정평가의 분류. 그러면 감정평가의 분류에서 자, 그럼 찍어드린다면 자, 거기 보시면 제가 현황평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평가? 현황.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황평가가 원칙이야. 자, 요건 따보세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현재 주거지 상태 그대로 평가해.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이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건부지가 돼서 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다. 이렇게 현황이고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장래 불확실한 걸 전제로 가죠. 그래서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봐요. 나지로 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조건이 원칙이다, 현황이 원칙이다. 현황.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가요. 지금 책 보고 계셔요? 그래서 현황평가, 잘 해놨네? 따라서 있는 그대로. 그럼 있는 그대로 나오면 이건 조건 찍어, 현황 찍어. 현황.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황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감정평가는 기준점의 대상 물건의 이용사항, 자, 불법적이고 일시적인 이용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거로 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평가업자가 또 합리성, 적법성 결여되거나 사실 실현이 불가능할 판단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냥입니까? 실현이 가능해야 됩니까? 가능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송우석인데 성형외과 갖고 저한테 저를 조인성으로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실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 아이 삐졌어 진짜.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 불가능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원칙만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 그래서 제 프린트의 조건으로 평가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꼭 체크하시고요. 요게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소급평가, 기하무평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부라는 건 이제 장래 불확실한 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고, 저번에 여러분들 기준 시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액을 우리가 결정하는 기준 날짜인데 가격조사가 완료한 날짜였어요. 무슨 조사가 완료한 날짜다? 가격조사 완료. 그죠? 근데 가격조사가 가능해야지만 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준 시점을 과거로 보면은 따라해보세요. 소급평가. 그럼 소급평가는
요 기준 시점을 미래로 봤어요? 과거의 일정 시점으로 봤어요? 과거. 근데 밑에 보시면 기한부라는 단어가 있네. 기한부는 과거로 봤나요? 미래로 봤나요? 미래. 확실한 장래 도래 될 확실한 일정 시점으로 본 거죠. 이렇게 이제 보는 건 기한부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됐다 잘 나오는 게 밑에 보시면 개별 무권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무권 기준이다? 개별 무권. 개별 무권을 기준으로 가요. 개별로 해야 한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럼 제가 세 가지가 있어. 자, 따라보세요.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괄이라는 자체는 둘 이상의 일체로, 제 이제 프린트 보시면은 일체라는 게 들어가고요. 일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가분이라는 게 들어가요. 여러분들 왜 복합부동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이용되거든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이용돼서 우리가 일괄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일괄평가는 둘 이상의, 자, 따보세요. 일체로, 불가분.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슨 평가다? 일괄. 거기 복합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일괄평가고, 여러 필지를 일획주로 묶죠. 그러니까 일획주로 묶으면 일괄이에요. 근데 구분이라는 거는 가치를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얘는 이제 만약에 한 필지가 있는데, 자, 여기 도로면에 전면하고 후면이 똑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따라서 가치를 달리하는, 그래서 얘는 항상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라는 게 나오면 부분이에요, 이건 구분이에요. 구분. 이렇게 해서 전후면의 가치를 달리하는, 거기 책에 보시면 전후면의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한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전면은 이제 보통 상업지로 가고, 후면은 우리가 주거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전면과 후면이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여기 있는 앉아 계신 여성분들 여름철에 막 옷이 짧아지면 치안들이 쫓아오죠. 그래 쫓아온다고 봐요. 그러면 전면 보고 쫓아와요? 후면 보고 쫓아와요? 후면 보고 쫓아오죠. 자, 그러면 전면과 후면이 가치가 똑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러면 그냥 뒤로 둘러보시면 돼요. 그냥 뒤로 딱 들어서 전면과 후면이 그냥에다 가치를 달리한다. 그 무슨 평가다? 구분평가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전후면의 가치를 달리하면 무슨 평가? 구분평가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의 필지 여러 핵주로 또 구성돼서 여러 핵주로 나누면 이제 구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부분평가는 제 프린트에 따라서 일부분. 자,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만 평가하죠. 그러니까 수용시 보상평가예요. 토지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도로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수용되게 되면 요 일부분만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평가는 일체로 동그라미 치시고, 자, 따라서 일부분. 자, 요게 나오면 구분이에요, 부분이에요? 부분이죠. 그래서 아예 찍어드린다면 구분하고 부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유력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부분에서 감정평가할 수 있죠. 수용된 일부분만 보상평가요.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럼 문제 보러 올게요. 문제로 가면은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로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 342와 그 다음에 343페이지로 가시는데, 가셨나요? 그럼 제가 아주 그냥 이 신기가 있는 게 6번을 보세요. 6번 찾으셨나? 6번에 별표 세겠죠. 6번에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인데, 얘네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거의 이제 뺏겨서 내는데 이 6번 문제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그죠? 근데 6번은 쉬운 건 답은 쉬워요. 그래서 기출문제 다 보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 유형에 옳지않은 거 2번 갑니다. 자, 아까 제가 일체로 일부만을 평가했죠. 그렇죠? 이거 안 풀어보셨어요? 풀어봤어요? 그럼 조건이 맞겠어요? 이건 부분이 맞겠어요? 부분이 맞죠. 조건이 아니죠. 그죠? 요거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거는 다른 것들은 다 아까 한 거고, 자, 일단은 5번에 가시면 참모평가라는 단어가 있나? 요거 별표 쳐보세요. 아직까지 출제 안 됐어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참모평가는, 자, 공인중개사가
한국감정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거기 고용될 수도 있죠. 그럼 거기 고용주나 고용기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대중평가를 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평가다? 참모고. 그 다음에 자 4번에 가시면 현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 따라서 있는 그대로. 자, 이걸 만약에 조건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1번에 가시면은 일괄평가는 자, 따라서 일체로 불가분 두가 나왔지. 그죠? 그 다음에 구분평가는 뭐예요? 구분평가는 따라서 가치를 달리하는 지금 체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게 6번을 가장 저는 유력하다고 봐요. 이 문제 중에서 체크하셨죠. 그죠? 다른 것들은 답만 보세요. 희박합니다. 4번 문제는 자 4번은 정답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닌 사항은 자 1번에 따라서 독립평가 독립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평가 대상 토지에 건물이 등이 있는 경우 건물이 없는 낮이로 보는 건데 독립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규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희박합니다. 1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틀린 거 1번 장래도란 확실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는 조건이었어요. 아까 기한부였어요. 기한부였고 자 7번에 가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아까 시장가치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1번에 가시면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무슨 가치로 기준으로 간다? 시장가치 기준으로 가요. 무슨 가치? 시장가치. 이렇게 보시고 6번은 저번에 풀어드렸기 때문에 이제 8번은 풀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324로 가보세요. 324로 가시면은 자 324로 가시면은 거기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자 그러면 가치와 가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에도 별표를 하나 정도 쳐놓으세요. 하나 정도 쳐놓으시면은 자 들어가겠습니다. 가치와 가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것은 감정평가는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매겨요. 가치를 살펴서 가치는 플라이스 우리가 가치는 밸류고 가격은 플라이스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박스대로 갈게요. 자 그럼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상가가 20억으로 거래가 됐대요. 그럼 가격은 현실적인 시장에서 매수자 매도 간의 교환의 대가로 실제 지불된 금액 과거의 값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과거의 값은 요거는 가치예요, 가격이에요. 가격. 이건 중개사가 이제 전문가입니다. 실거래니까. 근데 자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은데 자 평가사는 과거가 중요해요. 평가사는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하죠. 여기가 전철역이 3번 출구가 3년 있다 뚫리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평가사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매기는 게 평가예요. 현재 값은 이제 평가사가 전문가고 자 그럼 가치는 과거의 값이다 현재의 값이다. 현재. 그럼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여러 개입니까? 가격은 딱 하나입니까? 가치는 여러 개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가치는 주관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개인마다 틀리고 자 이건 하나를 매겼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갑니다. 구체적. 자 그렇다면은 네가 내구재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은 달라요. 그럼 만약에 가치가 높고 가격이 낮다면 자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좀 싸게 나왔어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자 그럼 가격이 또 가치와 일치해지기 때문에 제 프린트 있지만 단기는 가치와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괴리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장기로 가서는 일치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장기로 가서는 또 일치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박스가 정리한 게 제가 얘기한 거니까 그럼 박스 밑에 가시면은 맨 밑에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괴리될 수 있다는 단어가 있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일치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격은 균형 수준에서 이제 회귀된다. 저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은 가치가 하나예요? 가치가 많아요? 그럼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럼 아까 원칙은 어떤 가치로 매기는 게 원칙이었어요? 시장가치죠. 위에 시장가치라는 개념 하셨습니까? 그럼 시장가치는
중요한 거는 한정된 시장이 맞습니까? 통상적인 시장이 맞습니까? 통상적이죠. 요거 나옵니다. 지금 시장 가치 보고 계세요? 현관 배치하세요. 한정된이에요? 통상적이에요? 그러니까 한정된으로 몇몇 사람이 아니라 통상적인 다수의 거래가 돼야 돼요. 더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유력한 거는, 자, 두 번째, 자, 따라해보세요. 성립될 가능성 찾았습니까? 그러면 가장 최고 가격이에요? 성립될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립될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빈번하게 많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관팽 칠했어야 돼요. 어디에다 칠했어요? 성립될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성립될 가능성,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면 되고, 근데 원칙만 있다, 밑에 예외도 있다. 예외도 있죠. 그러면은 어떻죠? 감정평가업자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죠. 그럼 시장가치 시장가치 밑에 외의 가치, 그러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다, 평가할 수도 있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까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판단할 때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밑에 가시면 가치의 다원적 개념의 가치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찍어줄게. 그다음에 시장가치, 투자가치, 교환가치, 사용가치라는 단어 있나요? 요 네 문제만 시험에 배정이 됩니다. 그죠? 요 네 문제. 그래서 만약에 틀리게 된다면 네 문제인데, 자, 우리가 아까 시장가치로 하는 게 원칙이었죠. 그래서 시장가치는 우리 투자론에서 객관적입니다. 객관적. 근데 투자가치는 주관적이에요. 투자가치는 주관적이다. 이렇게 해서 얘가 주관적이라는 게 잘 떠요. 자, 다시 갈게. 투자가치는 무슨 적? 주관적. 시장가치는 객관적. 찾았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제가 교환하고 사용가치가 제일 잘 나온다고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용했을 때와 교환 가치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자, 편안하게 들어봐요. 내가 이 선풍기를 샀는데 15년이 됐어요. 그죠? 근데 아주 사용하기 좋아요. 그죠? 내다 파는 건 좀 우리가 별로 비싸고, 그러면 사용 가치가 크면 처분하겠어요? 보유하겠어요? 보유하죠. 근데 사용 가치보다 교환 가치가 크다는 건 한 50년이 지난 선풍기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골동품의 가치가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교환합니까? 그럼 처분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자, 더 미치겠어, 진짜. 자, 이건 따라서 사용했을 때 가치. 자, 이건 따라서 매매했을 때 가치. 이거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바리? 이해 갔어요? 자, 사용 가치는 어떤 걸 찾으라고? 감사합니다. 사용에 들어갔죠? 얘는 힌트를 줘요. 교환은 뭐뭐 했을 때 가치? 매매됐을 때 가치죠. 찾았죠, 그죠? 그럼 똑같아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죠. 요게 이제 나왔었습니다. 유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환 가치는 하나의 이제 매매되었을 때니까 시장 가치와 유사하지 사용 가치와 유사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다른 건 사이드입니다. 과세는 세금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고, 보험 가치는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이고, 그다음에 보상 가치라는 건 이제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이제 매수 수용 시 보상하는 평가 가치고, 공익은 보존. 자, 공공 목적은 경제적이에요? 좀 비경제적이에요? 비경제적. 장부는 그냥 잔존 가치에 대한 장부 가치다 이렇게 부르는데 희박해. 그러면 나온다면은 시장 가치, 투자 가치, 교환 가치, 우리가 사용 가치만 치셨죠. 거기 위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 김에 그냥 다 싹쓸이하고 갑시다. 자, 오른쪽 325페이지 가격의 특징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가격의 특징은 부동산은 가격만 나와요? 임료도 나와요?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의 대가인 임료로 다 구성되어 있죠. 가격과 그 임대료는 이제 원본과 가실에 대한 우리가 관계고, 가격을 알면 또 임료를 알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지분이 중요합니다. 펼쳐 보세요. 자, 부동산은요, 물리적 실체입니까? 소유권이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고 기타 권리, 물권 채권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가격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의 부동산에 자, 소유권만 있어요? 전세권도 있어요? 두 개 이상의 권리익이 동일 부동산에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럼 가격도 어떻게 돼요? 각각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죠. 여기 가장 유력하고, 부동산 오래 가니까 단기적 배려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돼요? 가치 형성이 변하니까 장래 예측을 해야 되고, 자,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기죠.
그럼 개별적인 사정이나 그런 특수한 동기가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정 보정을 해야 되는 동일하지 않죠. 지역에 따라 다르겠고, 밑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에 균형가격 성립이 져야 된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격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 김에 자 위에 가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제가 형발이라고 암기하라 했죠. 그럼 어떤 요인이 어떤 요인에 영향 주나요? 형성이 발생에 영향 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먼저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다 한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한 번에 쫙 가서 봅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걸 먼저 평가사가 봐요.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을 찾아봅니다. 자, 요거 따라해보세요. 일지계. 그럼 따라해보세요. 일반적 요인. 저기 또 생각될 수 있어요. 일반적 요인. 그 다음에 지역적 요인. 그 다음에 개별적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적 요인. 그래서 이런 걸로 가요. 그래서 이제 일반, 지역, 개발. 혹시 저번 주 제 프린트 다 갖고 오셨어요? 조금 우리가 좀 심화학습. 그래서 맨 마지막에 펴보시면은 부동산 가치 형성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형성 요인은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은 이제 부동산 전반적인 우리 전 국토 공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SRT가 지나간다. 그럼 그 지역이라는 거는 지역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 다음에 개별적 요인은 그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줘요. 그럼 그 전철역이나 아니면 요게 지나가게 되면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으로 봅니다. 근데 일반적 요인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제 프린트에 보시면 자 따보세요. 사경행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은 인간 관련되고 경제적은 수익인데 책은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수익에 보시면 교통체계 상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경행이 서로 항상 또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것은 인간 관련됐고요. 공공시설 같은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는 것은 어떤 수익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철역이 사거리에 전철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의 사회적 인구가 바뀌어요. 행정 정책이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어요. 그럼 교통체계는 상권으로 우리가 본다면 경제적으로 봐야 되죠. 교통체계 상태입니다. 그럼 교통체계의 상태가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325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형성 요인에 자 따라보세요. 연관성, 유동성 이런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거는 이러한 요인들이 항상 고정적이에요. 변하죠. 대답 좀 해주세요. 요게 이따 낼 거야 이 저자가. 그죠? 그럼 안 변한다, 변하고 따라서 연관성. 연관성 단어가 있나요? 이게 뭐냐면 여기 전철역이 뚫리게 되면은 여기가 인구가 안 증가해요. 인구가 증가해요. 그럼 땅값이 비싸지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죠. 그럼 서로 독립적입니까? 서로 연관이 돼 있습니까? 연관이 돼 있고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했나요? 얘기했어요. 생각이 안 나실지 모르죠. 가치 발생 요인 찾으셨어요? 그럼 가치를 발생하는 요인이 어떤 게 있느냐? 우리 가볼게요. 가치를 발생하는 요인이 있대요. 자, 우리 시장은 완전합니까? 좀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평가사가 바로 가격 명맥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요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저자가 쓰신 게 거기 보시면 가치의 발생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첫 번째 스타트 뭐라고 돼 있나요? 효용, 유용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유용성이나 효용성을 봐요. 효용성. 그러니까 인간한테 만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주거용이 전철이 뚫리게 되면 편리성이 안 증가해요? 편리성이 증가해요. 증가하죠. 이게 편리성이 유용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거용의 편리성이 증가하면 주택 수요가 줄까요? 주택 수요가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그럼 주택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책에 보시면은 유용성만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있나? 찾았습니까?
그럼 하나만 있어야 돼요? 서로 결합이 돼야 돼요? 결합이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 희소성도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적 희소성. 특히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에, 자, 요거는 따라해보세요. 효용성. 효율성 하면 안 돼요. 효율성은 이제 이용을 잘하자는 분배에 반대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아니라 효용성이고요.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예요? 부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토지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희소합니까? 상대적으로 희소합니까?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가치가 올라가겠죠.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 얘기하실 때 하나만 있어야 돼요? 상호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럼 이용성만 있어야 됩니까?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공기는 유용성은 없어요? 유용성은 있어요? 유용성 없다면 제가 얼굴에 랩을 씌웁니다. 그죠? 그래서 1분 동안 숨 못 쉬게 해요. 그죠? 그래서, 어머, 유용성 있어요? 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공기는 그냥요, 존재량이 많아요. 많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요?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럼 상대적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발생하지 않죠. 뭐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토지는 유용성만 있어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결합이 돼야지만 가치가 발생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수요야 돼요? 유효 수요야 돼요? 살 의사와 살 능력이 다 갖춰야 되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격이 또 발생이 돼서 양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전성. 자, 부동산은 물리적 실체를 이전시킵니까? 권리를 이전시킵니까? 권리. 그럼 권리가 이전돼야 가격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우리가 갑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보세요. 자, 어떤 요인이 어떤 요인에 영향을 주죠?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 그죠? 우리가 전철이 뚫렸기 때문에 편리성이 증가한 거죠. 편리성이 증가할 때 전철이 뚫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이 굉장히 발이 커요. 그다음에 형발. 그 형발이 무슨 뜻이야?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자, 형성 요인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일지계. 그럼 발생 요인이 일지계예요? 형성 요인이 일지계예요? 형성 요인이 일지계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 형이 그래서 일찍 깨요. 그죠? 그럼 발이 일찍 깬다 그래야 돼요? 형이 일찍 깬다 그래야 돼요? 일단 형이 일찍 깨. 발음도 없고, 진짜. 요건 발생 요인이죠, 그죠? 요건 네 가지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어떻습니까? 유유, 상위는 발생 요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형이 일찍게. 그럼 형성 요인이 일찍게잖아요. 맞나요? 이게 규칙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지역 개별, 요거 어떻게 됩니까? 일반 지역 개별 종류를 말하는 거는 발생 요인입니까? 형성 요인입니까? 형성 요인이고, 발생 요인은 아까 유용성, 상대적 유효수, 권리 이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만 있어야 돼요. 서로 결합이 돼야 돼요. 결합이 돼야 되고, 유용성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의 능력이고, 절대적 희소입니까? 상대적 희소입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에 비해서 희소합니까?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유효수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자, 권리 이전성은 어떻게 돼요? 이건 물리적 이전입니까? 소유권을 이전합니까? 그래야지만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로 가셔서 이제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이제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가도록 하죠. 그래서 웬만한 건 이제 틀린 건 답만 볼게요. 우리가 제가 이제 찍어드리는 걸로 갈게요. 찍어드리는 거. 제가 전문가니까 그냥 찍어서 팍팍 이거 나온다. 이렇게 할게요. 자, 344페이지 가는데 이거 나옵니다. 344 가시면은 자, 거기 밑에 9번 문제 있나요? 별표 3개 치십시오. 이게 감정평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번도 뜨지 않은 우리가 처음 경험한 건데 뭐냐면, 자, 아까 봐봐. 평가사는 과거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그럼 장래 3년 있다가 전철이 뚫리면 지금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따라서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돼요. 저를 믿으세요? 그래서 31회 때 이거 나옵니다. 자, 왜 틀렸을까요? 현재의 편익을 미래 가치라는 말은 말이 안 맞잖아요. 가자. 못 알아듣나. 미치고 환장하네, 진짜. 나봐요. 평가사는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실거래가를 보는 게 아니라 지역 분석 실질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장래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장래가 중요해. 그럼 장래 전철이 뚫릴 것 같으면 지금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가치라는 것은 장래익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장래 순수익이라는 거는 지금 가치로 바꾸는 거잖아. 나 지금 9번에 5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하는 거 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보셔야 돼? 그럼 현재 편익을 미래 가치야,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야.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야. 강력하게 주장한 바입니다. 체크하셨죠, 그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공인중개사 문제예요. 이게 근데 감정평가 나왔기 때문에 싹 바꿨죠. 그건 다시 뭐의 편익을 장래, 장래에 우리가 편익이 생기죠. 이걸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게 기출이기 때문에 다 볼게요. 부동산 가격은 이제 시장경제 자원 배분의 기능을 또 수행할 수 있고, 자, 염리 그 자고가 정량의 자원 배분의 기능도 있잖아요, 그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점에서 가격은 여러 개여 하나밖에 없어요. 가치는요, 여러 개가 되고, 부동산 가격과 가치 간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게, 자, 들어보세요. 장래는 편익만 있어요, 비용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근거가 되고, 부동산 가격은 단기적 고려예요, 장기적 고려예요. 장기적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 20년 전에 우리 공인중개사 나왔는데 단기적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5번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체크하셨죠? 우리가 올해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올해 안 나오면, 내년 안 나오면 이거 장기로 가실 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감평이 떴기 때문에 언제나 이걸 갖고 장난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이익을 어떤 가치로?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바뀐 거죠. 아시겠죠, 그죠? 요거 아주 느낌이 좋아요. 이렇게 막 필이 팍팍. 그 다음에 10번은 그냥 옳은 건데 별표 치지 마. 이건 별표 치지 말고. 그 다음에 10번에 모르니까 다 볼게요. 1번에 가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되게 쉬워. 따라해봐. 투자자한테 부여하는 투자 가치. 무슨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그럼 투자자한테 부여되는 건 무슨 가치예요? 투자 가치, 투자 가치. 이해하셨죠? 그러면 투자 가치는 아까 객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죠. 그럼 시장 가치를 투자 가치로 보시죠. 그렇죠? 그런가요? 어머, 2번. 나 떨린다. 아까 사용됐을 때 기억나요? 2번에 사용됐을 때. 아까 했을 때 바로 왔어야 되는데. 그럼 사용됐을 때는 교환 가치예요? 사용 가치예요? 3번에 매매되었을 때 가치는 교환 가치죠. 아까 대답 잘하더니 그냥 아주 그냥.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갈게요. 되게 쉬워. 사용됐을 때, 매매됐을 때, 교환 가치는 거죠. 이거 찾을 수 있겠어요? 아까 내가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최고 최소한의 이용의 보존이나 보존 같은 공공 목적이죠. 그럼 공공 목적이니까 보상 가치예요, 공익 가치예요? 공익 가치죠.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장부 가치는 밑에 장부상의 잔존 가치인데, 그냥 5번이 정답이랑 가져가시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11번 갈게요. 자, 11번에 2번을 가시면은, 자, 가치 형성 요인은, 자, 따라해보세요. 연관성. 자, 아까 따라해보세요. 유동성. 기억나세요?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이 지역에 막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전철이 뚫리는 거는 항상 고정적이에요. 변하고. 여기 전철이 뚫리면 인구가 늘어나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투기가 발생하니까 정책도 나가죠? 그럼 그냥요.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성도 있고 항상 변하죠. 아까 나온다 했잖아. 그럼 고동적이야, 유동적이야. 경제적이나 가변적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이것도 예전에 나왔었어요, 한번.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에 1번이 틀었는데, 아까 또 내가 찍었어. 두 개 이상의 권리익에 동일한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 권리익마다 개별적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형성될 수 있다. 아까 찍었죠? 이거 나온다고 그래서 형성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 이제 부동산 가격제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별표를 3개 치셨죠, 아까? 치셔서 가격 보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그 13번 있죠, 13번. 13번에다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출이라고 적으시는데, 자, 우리가 따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그럼 아까,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아까 현황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현황을 기준 원칙으로 규칙이 나와 있죠? 그냥 얘기해야 돼,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개별 물건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시장 가치도 나와 있죠. 따라서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이라는 것도 규칙에 나와 있어요. 한 방식이라고. 근데 채용의 원칙은 감정평가의 규칙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규칙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체크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울 가격제 원칙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시간이 좀 또 어떻습니까? 지금 더 하게 되면 좀 오버가 되니까 이렇게 보세요. 아까 제가 적합과 무슨 원칙이 중요하다 그랬죠? 균형이죠. 그런가요? 그럼 적합과 균형이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저자가 쓰신 게 기출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라도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을 찍으면 거의 답이 되겠어요. 적합과 균형이 찍으시면 답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5번이 대표적인 문제예요. 15번 보시면은 내가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을 찍으면 거의 답이 된다고? 그러면 몇 번부터 봐야 돼? 자, 지금 4번하고 5번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물론 출제원마다 다르겠지만은 항상 우리가 문제는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답이 된다? 적합과 균형. 저를 믿어요? 그럼 한번 17번 한번 봅시다. 17번이 감정평가 문제거든요. 17번에 보시면은 17번 찾으셨어? 별표 하나 쳐놓으시는데 만약에 31회 때 시험장 갔어. 갔는데 딱 봤어. 가격제 원칙을. 그럼 내가 아까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나오면 거의 정답이 된다고? 그럼 쭉 보다가 몇 번서부터 우리가 먼저 선별을 하고 가야 돼요. 4번부터 해야 되지. 내 말 들어. 아시겠죠? 그죠? 그럼 그게 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 할 거지만 거의 시험 문제는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거의 나온다? 적합과 균형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요령이에요. 다시 할게요. 가격제 원칙 딱 나오면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을 먼저 보세요. 그 답이 딱 거기에 되면 거기다 쏠린다는 얘기죠.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17번 딱 봤는데 미치겠는 거야. 1번서부터 기어원칙 머리 아파 그러셔가지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답을 먼저 선별하는 게 주잖아요. 아니 강사가 이런 거 가르쳐줘야 되잖아. 맞죠? 그죠? 그럼 먼저 뭐의 원칙과 뭐의 원칙을 보고 그걸 먼저 찾고 나서 다른 걸 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저자분도 예외가 없어요. 거의 시험 문제 딱 보시게 되면 적합과 균형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요거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